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반 열정이들 오늘도 밝음이 쏟이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배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난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주제는 난민 문제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눈치 빠른 우리 열정이들이 선생님 저번에 했던 그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알아봐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무역을 확대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도 했었던 의사결정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학습지에 절차를 다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문제 정의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직접 대안을 개발해보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면 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우리 그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열정이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장 가득한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절차까지 확인을 했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번에 하는 수업은 모둠별로 진행이 되니까 모둠별로 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몇 분 잘 앉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모둠 배려 모둠입니다. 가운데는요, 그렇죠, 존중 모둠입니다. 이쪽은요? 그렇죠. 이해 모둠이고요. 배려 모둠 뒤쪽에 있는 모둠은요? 그렇죠. 사랑 모둠입니다. 마지막 이쪽에 있는 모둠은요? 그렇죠. 나눔 모둠입니다. 우리 항상 모둠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가치 마음속으로 꾹꾹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주 난민 문제,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한 오늘 문제인식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앞에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습지 자료에 자료 1번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떤 영상인지 3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 뒤에 앉아있는 열정이들 그리고 벽 쪽에 앉아있는 열정이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무슨 영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조금 시끄러운 영상이기도 하고 조금 약간 다양한 영상이 나왔는데 혹시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 열정이 있을까요? 네, 지용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네, 그렇죠. 지용이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었어요. 영상에서는 지용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주 예멘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찬성 반대가 나눠서 집회를 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용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시간에는 제주 예멘 난민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행동하는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인식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리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문제 정의가 총 3단계에 나눠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이 나고 있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줄 열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맨 뒤에 앉아있는 명관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죠. 1번. 그렇죠. 2번. 3번까지 명관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줬어요. 자, 명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첫 번째는 문제를 무엇인지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용어를 정리했어요. 라고 얘기해줬고 두 번째 단계 조금 어려웠죠. 네, 과학적인 지식 탐구를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명관이가 선생님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우리 밴디 앉아있는 혜진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죠. 가치 탐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3가지의 단계를 아주 잘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단계인 문제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가 2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네, 우리 다니엘이 손을 들어줬네요. 네, 다니엘 어떻게 구분을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지식 문제가 무엇인지,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치 문제는 아유, 좋습니다. 다니엘이 한국어 수업 열심히 듣더니 가치 문제, 지식 문제까지 잘 기억하고 발표를 해줬네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지식 문제는 검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검증이 가능한 문제고 가치 문제는 옳다, 그르다 등의 생각이나 가치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잘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시간 5분 주도록 할 테니까요. 모둠별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2번 그리고 3번에서 어떠한 지식 문제, 어떠한 가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 배려 모둠에서는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를 잘 검증하고 있나요? 배려 모둠에서는 아직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가 조금 혼란스럽군요. 선생님이 그러면 먼저 알아보기 학습지를 나눠줄 테니까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는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배려 모둠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된 지식 문제, 가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이 먼저 알아보기 자료를 나눠줬으니까 이걸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나 그렇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선생님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해 모둠도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벌써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 구분이 끝났다고요. 그렇다면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를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2번 자료에서는 난민 신청을 허용할 경우 테러리스트나 범죄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료 3번에서 난민을 허용한다면 부족한 노동력이 증진된다라는 점을 지식 문제로 보고 가치 문제는 무엇으로 보였죠? 자료 3번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가치 문제로 확인했군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더 알아보기 자료를 줄 테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어떠한 지식 문제 그리고 가치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심화학습해보는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분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용어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4번에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선생님이 용어를 정리해놨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용어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용어 정리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외면대형자에는 지은이. 지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옛날에 논쟁 문제 수업할 때도 그때 용어 정리를 한다면 논쟁이 명확해지고 혼란을 방지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지은이가 얘기해준 거랑 비슷한 이유에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은이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열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다원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다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논쟁은 아니지만 용어 정리를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학습 목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원이가 지은이의 의견을 덧붙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줬어요. 지은이와 다원이의 의견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 목표인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쌤이 시간 7분 주도록 할 테니까 자료 4번에 나와 있는 어떠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지 모든 별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랑모듬에서도 용어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근데 나유리가 표정이 조금 안 좋네. 무슨 일인지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유리가 제주 예멘남님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흥미가 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유리 선생님이랑 지지난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 맞아. 그때 거기 가서 공항에 난민들이 추운데도 집도 없이 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지은이가 자기는 사회인권보호가가 되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선생님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아. 나유리가 인권보호가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주 예멘 난민을 해결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유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다면 우리 나유리가 나중에 인권보호가 됐을 때 그때도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우리 사랑모듬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한번 동료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정리까지 완료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용어를 정리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서 어떠한 용어를 확인을 했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어인 난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난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발표해줄 열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사랑모듬의 나유리가 손을 번쩍 들었네요. 그렇죠. 난민이란 나유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 박해로 인해 본국에서 떠나서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합니다. 나유리가 인권보호가가 꿈이었는데 난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서 나중에 나유리가 인권보호가 됐을 때도 끊임없이 이러한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훌륭한 인권보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분석 및 용어 정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인 과학적 지식 탐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적 지식 탐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죠? 네, 그렇죠. 믿을 수 있을 만한 출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출처. 자, 그렇다면 선생님 시간 5분 주도록 할 테니까 모든 별로 난민 문제와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업에서 내음을 방해하는 요소나 내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입니다. 수업 나눔 8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업에서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는 수업의 공평한 배움을
배움을 저하시키는 각종 소외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수업에서 배움을 방해하고 소외시키는 학생의 유형에는 첫째, 기초 학력의 개별 차이가 있는 학생입니다. 둘째,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습에 개별차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와 심화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개별에 맞추는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지식 탐구와 가치 탐구를 어려워하는 학생과 이를 잘하는 학생들을 가정한 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먼저 알아보기 학습지라는 기초 자료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기라는 심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학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를 보완하고 개별화 맞춤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흥미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의미 찾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의미 찾기란 오늘 학습에서 배우는 내용이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나의 생활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찾는 활동입니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학생을 가정한 후에 그 학생의 진로인 인권보호가와 연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배우는 수업 내용이 단순히 오늘 학습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 진로 그리고 내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단계에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동영상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오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의 관점에서 수업의 전체 흐름을 요약하고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업 나눔 4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은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배움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 수업의 흐름을 요약한다면 가장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행복한 배움이라는 가치를 인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발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수업의 시작 부분입니다. 저는 수업의 시작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배움 만들어가 봅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내가 오늘 이 수업에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오늘의 배움은 행복한 배움이 된다라는 점을 인지시킴으로써 전체 배움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업을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주겠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수업 나눔 35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수업을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체험 중심 수업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체험 중심 수업이란 학생들이 단순히 교실 내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과 학교를 벗어나서 오늘 배우는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기자가 되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람들이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겪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험 중심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배움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찾기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오늘 배우는 문제가 왜 내가 이 수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험 중심의 수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 경험하고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를 통해 느낀다면 보다 주체적이고 행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